삼성가가 최근에 상속세 12조 원을 내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몇 조 하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희 회장님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인데 상속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평생 모은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재벌들, 이런 삼성가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속세가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부자들은 미리 어떤 구조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자산 관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삼성가처럼 내 자산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실전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부자들이 알고 실행하는 상속세 전략 본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 이분들이 마주할 미래가 삼성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삼성가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좀 의아하신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집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소유하고 있었던 228억짜리 이태원 자택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자기한테 소중한 부동산이던 회사의 주식이던 세금 앞에서는 그냥 팔아야 될 자산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으시면 상속세 줄이는 방법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상속세가 왜 문제인지 한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삼성 케이스를 보시면 삼성도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나는 이 한 채 정도면 충분히 세금 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의미로는 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늦습니다. 특히 증여와 상속세는 10년 이상 대비해야 되는 큰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때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상속세에 나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산은 많이 있는데 세금 낼 돈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백 건의 상속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상속의 본질이란 겁니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을 가져가시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재산이 100억이던 50억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건물이나 주식을 받지 않고요. 오직 현금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물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납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세청이 받아줘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물납이 되더라도 100억짜리 건물 100억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잘해야 80억 정도 쳐줄 겁니다. 내 100억짜리 자산을 80억으로 헐값으로 세금으로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대표님은 150억 정도 건물이 있었는데 정작 상속세 40억 정도 낼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금매로 처분을 했고요.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럼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부연납 제도가 있지 않냐?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길게 한 10년에 걸쳐서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건물 담보로 잡혀서 10년 내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월세,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소득세 그대로 또 내야 됩니다. 삼성 케이스만 보셔도 연부연납 5년을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인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의 주식 한 주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은 몰라도 국세청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비상장 평가를 약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갖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상속세를 매길 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속세가 아주 훨씬 더 많이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원인이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비상장 주식까지 상속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비상장 주식 당연히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되고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세금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라면 내가 팔아서 세금이라도 낼 수가 있을 텐데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3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한 계획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현재 상속세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지금 바로 상속세 계산 어떻게 되는지 지분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 년 후에 세금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요 한 장이면 잠재적으로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현금 흐름 계획도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상속세가 얼마인지 문제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산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법인 돈을 활용을 해서 세금 자원을 마련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초과 배당이 필요하다면 초과 배당을 하고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지분 구조를 짜서 현금을 이전시키고 현금 비축을 많이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속세 얼마 나올지 예상을 하고 두 번째로 법인을 활용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자산이나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의 현금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전략들이 틀려서 제가 영상으로는 한 번에 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팁은 가족법인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가족 구성원 주주를 만들어서 자산을 소유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소득 분산이 되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사전에 증여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 자산가치 상승분은 고스란히 가족법인의 지분율만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데 이건 탈세가 아니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태를 확인을 하고 현금을 준비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핵심이고요. 제가 좀 거창하게 삼성과의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고 현금 준비하고 구조를 만드세요. 혼자 하시면 어렵겠지만 가족법인, 상속, 증여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